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원하시나요?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 관심을 갖고 있었었고요. 또 저평가된 매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오히려 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투자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상당히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없어지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죠.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매물들 또 다양한 지역의 이슈들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친절하면서도 꼼꼼한 전략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유쾌, 명쾌, 통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쾌도난마 정창래 소장.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내어 확실한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소장입니다. 요즘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 이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독감이 또 유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상에 제가 이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가 상담을 못 해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한 분 한 분 따로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424-0704번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창래의 핫 키워드 앞으로 살펴볼 주요 이슈 내용들 다뤄드리고 있죠. 오늘 만나볼 내용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82만 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별 통계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오늘 정창래 소장의 핫 키워드에서는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전망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일이네요. 그렇죠? 어떠한 대책들이 나올까? 그리고 이런 대책이 또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줄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이슈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볼까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내일 나오죠, 내일. 예, 내일 이제 시장에 대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일단 이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요, 이제 가격이 오른다 아니면 가격이 내린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이쪽에 공급이 많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내리다 아니면은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이슈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 지역, 이제 서울 외곽 지역들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정확히 보면요. 자,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요소가 있잖아요. 네. 의, 식, 주. 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 중앙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시장 흐름은요, 정책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활동과 동시에 법률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 이제 지금 예정돼 있는 이런 거 시장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또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인 활동인과 동시에 법률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금리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이유도 있습니다. 예, 이유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요, 정책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유동성이 강남 재건축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거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2014년 말에 부동산 3법 중에 2개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죠. 자, 민간 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분양가를 올려도 분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 중에 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득 한수제 유예. 이게 원래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득금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지금 그 세금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이거를 지금 2017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제 관리처분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유예를 시켰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재건축 아파트가 이 이전에 이제 관리처분을 끝내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건축 시장이 많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정책적인 변화에서 지금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또 아까 우리 지금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청약 시장이 상당히 좀 과열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대책을 앞두고도 지금 청약 시장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지금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분양 시장이 또 과열된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바로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2015년 3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 봄쯤에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어요. 어떻게 개편했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을요, 기존에는 2년 동안,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 시점부터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순위자가 많아진 겁니다. 1순위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청약 1순위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 한 38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요, 우리가 유주택자 있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요, 감점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혜택을 받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청약에 대한 감점 제도가 이때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순위자의 자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지금 가격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1년에 지금 시장에 지금 분양 시장이 지금 가열되어 있고 재건축 시장이 지금 한 2, 3년 동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이유는요, 정책적인 이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 날 내일 나올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요, 아주 그러니까는 이 강도 높은 정책은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 좀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죠. 예, 또 대외적인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내수 경기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성장률을 지금 받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가 그 잠재적인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강력한 정책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라고 이제 보시면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한번 양분을 해봐요. 시장을 양분을 해보면 이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수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뭐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근데 우리가 실수요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아파트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양 시장 같은 데가 원래 실수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분양 시장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 시장이 지금 청약 시장이 투자자 시장화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대책이 어떤 거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 자체가 투자자 시장화 됐으니까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오겠죠. 뭐 지금 우리가 뭐 10월 초에 거론됐던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이런 강력한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센 정책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내일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투자자 시장화되어 있는 분양시장의 투자자 유입에 대해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일단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금 연장이 돼버리면 어때요?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현재 분양시장에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의 연장임자라던가 이렇게 하면 지금 전매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유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2015년 3월 달에 청약 1순위자의 지금 작용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 이 1순위자의 작용 요건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시키기 위해서 이 여러 번 청약을 하는 이런 투자자들 같은 이제 재당청 같은 경우는 금지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어찌됐던 강남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 있고 지금 허그라든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보합세나 아니면 약간 하락세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반면에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많이 있고요.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이런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률은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 아니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 자체는요, 지금 양극화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내일 나올 대책에 대한 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정말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일단 앞서서 예상하는 이러한 대책이 나온다면 그동안 청약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었던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는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양극화 시장에 더욱더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 선정이 더욱더 중요할 텐데 어떤 지역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더 풀어봐야겠죠. 자, 실시간 고민 상담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제부터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죠.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송파동이에요. 네, 송파도. 111-17번지인데요. 네, 제가 5층에 네, 그 1.5룸에 10평짜리 네,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방송을 지금 자주 보다 보니까요. 네, 제
빌라가 5년 된 빌라예요. 그래서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근데 17년 2월에 전세 만기 시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라의 전망하고요. 네.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되면 월세나 전세로 어떻게 바꿔서 지금 전세로 하고 있는데 월세로 뭐 전환해서 매도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네. 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5층인데 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가 있으셨나 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야기도 주시는 거 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동에 주소 불러주셨고요. 111-17번지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네. 일단 앞으로 전세로 계속해서 놓을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쯤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송파동에 지금 아까 네. 분리형 원룸이라 그랬죠? 지금 주방하고 네. 이제 거실, 그 주방이랑 침상이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네. 예, 전용이 10평이에요. 네. 예, 전용이 10평이고 얼마 주고 매입하셨습니까? 1억 6천이요. 1억 6천. 네. 예, 그때보다는 지금 가격은 지금 많이 좀 오른 상태죠.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가요? 시세가 근데 예. 1.5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 지금 받아준대요? 1억 7천이요? 1억 7천? 네, 잘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군데 예. 전화했더니요. 예, 예. 한 그런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제가 볼 때 이것보다는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10평짜리인데 지금 전용이.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네. 예,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이 지금 1.5룸이죠. 네. 여기 지금 석촌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예, 석촌역에서 보통 제가 보니까 한 3, 4분 거리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주변 일대가 다 어떻게 보면 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뭐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또 방이동 여기가 지금 일반 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9호선이 앞에 이거 연장되는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9호선 연장선이 여기에 지금 2018년도 지금 상반기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죠? 개통 예정이요. 예. 자, 그다음에 인근에 보니까는 여기 앞에 뭐 잠실 롯데타워 있고, 그쵸? 아래쪽에 이제 문정택지지구 있고,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자, 근데 일단은요, 지금 이제 제가 단점하고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점은요, 자, 최근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요, 보면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송파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수이 낮은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주는 못할 뿐이지 어느 정도 소득수는 좀 되는 분들이 빌라에 많이 거주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좀 이제 관리도 좀 따로 이제 관리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강남 상구권은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단점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주변에 지금 롯데타워라던가 뭐 삼성동까지 뭐 현대차 부지 주변에 문정택지지구 주변에 호재들이 아주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자, 이런 호재들이 많은 지역은 어떠냐면 요 지역은 앞으로 일자리가 더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롯데타워도 마찬가지고 문정택지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약간 좀 이제 강남 쪽이지만은 그래도 현대차 부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호재들이 지금 나오면서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지역이거든요. 일자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주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거죠. 주거에 대한 수요도요.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남권 같은 데는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워낙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강남권에서도 물론 이렇게 지금 뭐 이제 고가의 아파트 여기 뭐 엘스라던가 뭐 잠실권 보면 엘스라던가 리센츠라던가 이런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수요들도 있지만 이런 그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강남권이에요. 강남 3구.
자, 그런데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했던 재건축 아파트들 있죠. 네. 지금 개포주공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가락시형, 고덕주공 이런 것들이 다 소형 폐형대 아파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형 폐형대, 그러니까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강남인데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이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던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앞으로 3, 4년 내에 다 멸실돼 버려요. 네. 그럼 어때요? 그럼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러면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토지 가격 자체, 땅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을 하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금 이 강남 상구에서 가장 인구 유입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송파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송파입니다. 강남 3구에서. 근데 이 인구 유입이 높다라는 거는 이 송파 쪽에 좀 연배가 좀 높으신 중장년층들의 인구 유입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인구 유입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런 젊은 층들 있죠. 20대, 30대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는 송파가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층들의 인구입이 높은 거예요. 그럼 젊은 층들의 인구입이 높다? 당연히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9호선이 연장이 되면 석촌역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더블 역세권이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럼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도 타임을 좀 잡아드리면 최소한 2018년 상반기까지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보유를 그래도. 네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에는요. 이 9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네네. 얘가 매도 타이밍은 이 지하철 개통 이후에 잡으세요. 이후에. 근데 제가 예. 2월에 만기거든요. 네. 9월이요. 예. 2월이요. 2월. 17년 2월이요. 2017년 2월 임대차가 네네. 만기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전세로 하고 있는 게 네. 매도 타임을 잡으려면 월세가 더 나은지가 매도하시기에는 궁금했거든요. 월세가 좀 더 괜찮습니다. 아, 그럼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분리형 원룸, 여기 이제 원룸들보다는 이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일반 원룸에 비해서 상대적인 네. 시가가 높잖아요. 이제 전용도 크고 네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기에는 월세로 전환시킨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네, 매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매도 쪽으로 큰 방향 설정을 해주셨고요. 9호선 개통 시점에 맞춰서 매도하자. 그리고 전세 만기 시점에 월세로 전환해서 추후에 매도를 조금 더 손쉽게 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기 일산에요. 네. 마두동 강촌마을에 네. 강촌마을의 한양 아파트를 네. 13년도 6월에 매입을 했는데 네. 그때 1억 2천에 매입을 했는데 1억 6천이요. 1억 2천. 1억 2천. 네, 근데 현 시세가 한 2억 간대요. 네. 근데 이게 전세를 1억 2천에 지금 주고 있는데 네. 기초가가 2억 가고 네. 근데 지금 세입자가 만기가 안 됐는데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팔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전세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도동의 강촌마을 한양 아파트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 보유를 할까? 방향 설정해 네.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한양 아파트 보니까 그 한양 6단지인가요? 그 마두역 바로 옆에 있는? 네네네. 예, 지금 여기 마두역이 있고 마두역 지금 바로 인근에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마두역 바로 인근에 있고 여기 지금 일산 지금 이쪽은 좀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근데 네. 지금 2013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시세 차익은 지금 많이 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금 전세가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금 매수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얘를 지금 좀 더 가져가야 될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임대차 그 만기 시기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예, 좀 더 가져가세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산 신도시예요, 그죠? 네. 일산 신도시인데 이 일산 자체가 그동안은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이게 개발이 되다가 지금 네. 최근에 그 장항택지지구 개발되는 거 아시죠? 아, 네. 예, 요 아래쪽에 그죠? 네. 그 일산 호수 아래쪽에 해서 지금 이쪽에 장항지구 쪽에 공공택지도 네. 들어오고 그다음에 킨텍스도 지금 더 확대되고 여기다가 이제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처럼 이쪽에 또 벤처밸리 들어오고 한류밸리 들어오고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장항택지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우리 네. 시청자님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한양 아파트 갖고 계시지만 여기가 지금 아파트는 노후됐을 뿐이지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좋죠. 예, 왜냐하면 신도시는요. 선 네. 계획하고 후 개발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외곽에 지어졌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죠? 보통 이제 신도시가 네. 네.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일산하고 분당을 해보면 분당의 가격 상승폭이 더 높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이유가 도심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신도시 중에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판교예요. 판교. 그죠? 지금 이기 네. 신도시지만 판교죠. 그렇죠? 네. 근데 판교의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의 단점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도심 접근성은 어떤 의미냐면 직주 근접성이에요. 음.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쪽에 지금 GTX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그러니까 GTX가 지금 실시계획 들어가서 빠르면 2018년, 19년도에 GTX 이제 착공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이 GTX가 2020년도 초반에 개통이 되면 삼성동까지 해서 어때요? 20분이면 갑니다. 예, 강남까지 해서. 자, 그럼 도심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고요. 네. 자, 또 하나는요. 자, 네. 우리가 신도시 중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 판교가 네. 가장 가격이 높거든요. 네. 가장 가격이 높은 이유는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일자리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판교는요.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어? 테크노밸리. 테크노. 그러니까 판교 내에 그 네.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테크노밸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이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일산에도 이 자족 기능에 대한 기능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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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격이 오르는 거죠. 아. 이해되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중개업소에서 지금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아. 팔라고. 네. 매도하지 마세요. 아. 예, 좀 더 보유하시고요. 그냥 제가 봐서 여러 가지 호재가 그냥 뭐 이제 도심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장항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으시니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십시오. 예.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가 그 현대도 23평을 하나 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죠? 어디요? 그 앞에 23평도 제가 하나 사가지고 전세를 놨는데 예, 평형대가 어떻게 돼요? 23평. 아, 그럼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둘다 몇 가져가십시오. 년도까지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예? 몇 한 년도까지? 몇 년 정도 보유하는 다 일단은요, 좋을까? 지금 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인 개발 네. 호재가 어떤 거냐면 장항택지지구예요. 아, 예,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GTX라는 거죠. 그래서 아, 4, 5년 네.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몇 년? 4, 4, 5년 정도는 정도? 편안하게 4, 5년? 가져가셔도 돼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수요를 탄탄히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자족 기능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호재, 교통의 호재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마두동에 위치한 강촌마을 한양아파트 추가적으로 보유 이야기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만나보시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3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이에 따른 전망에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내일 발표되고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그런 이슈입니다. 내일 특히나 이런 분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내일이면 이제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전망을 이제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과 한번 제가 주식시장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내가 만약에 투자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내가 만약에 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어때요?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예,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개미들이 못 이기는 게 보통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더 많은 자본을 가진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기관이나 외인들도 돈을 잃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만큼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목요일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사라지지 않고 거품 투자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투자를 원하실 텐데, 특히나 내일 발표되는 대책, 이에 따른 전망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예민하게 시장에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먼저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네. 강남구에 있는 수수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네. 항구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신동아 아파트고 강남구요? 예. 강남구 신동아 아파트, 강남구 예. 신동아 아파트고 평형대가 어떻게 되세요? 수수동에. 평형대가 어떻게 되세요? 예, 평형대가 15평형. 15평형이시고. 자, 지금 그러면 보유하고 계시는 매물이신 것에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는 매물이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에요. 직장이 그 근처 수서역 쪽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했으면은 싶어서. 매수를. 아직 매입은 아닌 상태고, 예, 매입할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직장까지 또 이동이 된다라면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수서의 신동아 아파트 15평형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 수서역 앞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예. 15평형이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가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이. 그 5억 천 이러더라고요.
5억, 5억 천. 최근에 거의 한 올해마다 한 1억 가까이 오른다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많이 급등을 한 지역이긴 해요. 일단 제가 그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죠? 예? 지금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여기 지금 수서역 있죠? 예, 수서역이 지금 이제 3호선 분당선인데 더블 역세권에 신동아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예, 그 수서역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예, 근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인근에 보시면 이 수서역 일대가 잘 아시죠? 이번에 그 SRT 이제 개통되잖아요. 그죠? 예, SRT가 올 연말쯤에 이제 개통이 되면 뭐 동탄이라던가 평택 거쳐서 이제 호남성, 경부성 또 나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서울에서 이제 지방을 갈 때는요. 서울역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KTX.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KTX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서울역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수서역 쪽으로 이제 올 연말에 개통이 되면 강남에서도 KTX, SRT를 이용해서 뭐 이제 부산이라던가 이제 뭐 광주라던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이제 수도권 지역도 이제 물론이거니와. 자, 그리고 이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 주변 지역을 보면 여기는 앞으로 뭐 공공택지도 들어오고 또 상업 업무 시설도 앞으로 같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서 역세권 개발 계획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여보세요? 예,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지금 신동아 아파트거든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매수하시기가 지금 여기 상투가 아닌가 지금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매수하실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주 목적,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아니시죠? 아까 그 거주 목적이셨잖아요. 그죠? 투자도 됐으면 좋겠지만 거주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주도 하시고 플러스 이제 좀 투자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가격 상승 여력은 없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또 어느 정도 가격 상승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매입하셔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드리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이 수서 인근에 이 수서역 부근의 수서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SRT라는가 뭐 상업지구 개발, 업무지구 개발, 공공택지 개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때문에 이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 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남의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권에 이런 소형 평형대, 우리 시청자가 15평형 보셨잖아요, 그렇죠? 15평형이 소형 평형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희소성, 이거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어져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 재건축이 계속 시작이 되면서 이런 비슷한 평형대가 다 멸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개포지공이 한 3, 4년이면 다 끝날 텐데 그러면은 이런 15평형대가 이제 기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예.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죠? 그 군포시 3번에 있는 네. 대림 솔거 아파트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어디요? 산보대 군포시 위치한 그 3번동에 있는 대림 솔거. 대림. 솔거 아파트? 대림 솔거 예. 아파트요? 예, 대림 솔거. 잠깐만 제가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네. 여기는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보유한 매물이세요, 우리 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 3번 전세 대림 들어온 솔거 상황이고. 아파트요. 대림 솔거 아파트. 대림 솔거 아파트 맞으시죠? 여기 지금 몇 예, 평형대 예. 보유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여기 몇 평형대 보유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여기 시간차가 좀 있게 지금 들리시나 봐요. 예, 요거 48평형입니다. 48평형이요? 아, 그럼 매도하세요. 예. 평대 부담이 좀 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대림 솔거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3본 지역을 보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3본 같은 경우가 예전에 우리가 버블 세븐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3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게 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 도심부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주거에 대한 수요가 지역을 하향천이하고 그러니까 지역을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면서 소형 평형대를 갖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외곽 지역일수록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중대형 평형대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예. 예, 중대형 평형대 보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 중대형 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거주 목적이면 그냥 괜찮은데 투자 목적이면 매도 쪽으로 가닥 잡으셔야 돼요.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 텐데 그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일단 수서동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은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장기적인 보유를 생각하면서 매수하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대림 솔거 아파트는 매도하자 평형대 부담을 이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이고요. 문자 참여 샵 82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도와드리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생겼는데 네. 예, 좀 투자할 곳을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이제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예, 그 방송에서는 그 소형 주택 같은 이제 빌라 다세대가 괜찮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도 거래가 뭐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 이렇게 몰라가지고요. 얼마 보유하고 계세요? 제가 한 9천에서 한 1억 정도 지금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9천에서 1억 정도의 여유자금 시세 차익을 첫 번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여유자금이 한 9천원 정도 있으시다고요? 여유자금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빌라 쪽도 지금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양분을 한번 해보면요. 네. 이 투자자 시장과 실수 시장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시장에 투자하는 방향이 있고 실수 시장에 투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실수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가 많은 시장입니다. 수요가 많은 시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 게 투자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심리에 의해서, 이건 투자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타이밍만 잘 맞춰 들어가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강남 재건축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으면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요. 자, 근데 반대로요. 이 심리라는 요인은 이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투자 심리는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가격의 업앤다운이 좀 심해요. 가격 업앤다운이. 자, 그리고 이런 실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겠죠. 원래 수요가 많은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은 높아요. 안정성은 높은데 단점은요. 당연히 이 투자자 시장보다는 시세 차익이 좀 적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처고 여기는 보수적인 투자처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여유자금 한 9천에서 그 정도가 있으시면요. 예. 우리가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짜지만은 부동산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시장에 어느 일정 부분 한 4, 5천 정도 투자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수 시장에 4, 5천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가.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네네. 제가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에서 용산권이죠. 예, 용산에 지금 후암동이라던가 뭐 효창동, 원효로 이런 데가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한 4, 5천 정도. 자, 그다음에 이런 실수 시장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지금 다세대 주택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강남, 서초, 송파, 특히 송파권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4, 5천이면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상당히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4, 5천 정도면요. 아니, 그러니까 9천 정도시면
투자자 시장과 실수 시장 용산하고 강남 쪽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산 투자 전략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투자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보유자금을 어떻게 투자할까요? 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시면 똑같이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보도록 하죠. 네,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띄워주시죠. 다산 신도시입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고요. 한양수자인 30평형대 보유 중입니다. 내년 말에 입주하는데 보유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보유할까요? 예, 일단 예. 결론부터 내드리면 보유 쪽으로 가닥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자. 자, 우리가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건지구하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지금지구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점이 뭐냐면 주거 환경은 좋지만 단점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8호선이 연장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자, 8호선이 연장이 되면, 그러니까 2020년도 초반에 8호선이 연장이 되면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다산신도시 자체가 지금 거리로 봤을 때도 지금 서울이랑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앞으로 개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진건지구에 지금 한양수자인 보유하고 계시면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보유 권유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죠. 샵 8289번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행신동이고요. 958번지입니다. 거주 중에 있는데 보유 계속 해야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보유 어떻게 할까요? 일단 행신동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지구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좀 아파트 연차가 지금 한 20년이 다 돼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평형대를 좀 말씀 안 해주셨어요. 평형대를.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만약에 소형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쪽으로 가다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형 평형대도 매도 쪽으로 가다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대형 평형대도 매도 쪽으로 가다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평형이 다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행신동 주변적으로 보면 삼성지구라든가 향동지구,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까지 해서 새롭게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예, 주변에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공급 여력이 많다. 그런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매도 쪽으로 가닥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형별로 살펴주는데 전 평형대 자 매도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짧게 보죠. 네, 신림역입니다.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년 전에 입주했는데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예, 정면이?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2년 전에 분양했던 것보다 지금 분양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신림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주변에 뭐 구로지타든지 가산지타든지 이런 직장인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원룸에 대한 수요도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에 반해서 지금 공급이 지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신림역 일대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지만 공급량이 그보다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2년 전에 분양했던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림역 일대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일대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보고 계시면 우리가 도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일단 토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때요? 공급 여력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투자 금액을 뭐 한 2, 3천 정도 하시더라도 좀 도심 지역 쪽에 뭐 광화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쾌한 답변 잘 듣고 계실 겁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와, 어느덧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서울전화 02-3424-0704번 열어놓겠고요. 문자 샵 8289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마련된 세미나는 내일 발표되는 정책에 따른 향후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